안녕하세요. 세 번째 뜨개수다 영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특별한 다른 일은 없었고요. 뜨개질도 열심히 하고 고향 가서 친구들도 만났고요. 바늘 이야기 수업 레벨 1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아일렛 라인 크롭 가디건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 뜨개로그가 짧은 시간에 되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걸로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건 뜨개스타 영상이고 그건 뜨개로그 영상이었으니까 구독해주신 분들이 이 영상은 안 보실 수도 있지만 뜨개수다 영상은 제 친구의 최애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꾸준히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늘 이야기 대바늘 이론반 레벨 1 수업이 지난주로 끝이 났고요.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레벨 2로 들어갑니다. 레벨 1까지는 대바늘의 기초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겉뜨기 안뜨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바늘 비우기 무늬, 꽈배기 무늬, 뭐 멍석뜨기 아니면 배색까지 배웠습니다. 끌어올리기 같은 것도 배웠는데 그건 실제로 많이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배색뜨기 같은 경우는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5주차에서는 배색뜨기로 페어아일 기법을 배웠어요. 엄청 쪼글쪼글하죠. 장력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편물이 완성됐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그래도 나름 가지런한가요? 제가 페어아일 배우면서 컨티넨탈을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양손 배색을 해야 속도도 빠르고 할 텐데 제가 플리킹을 쓰다 보니까 왼손이 마음처럼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력 조절도 힘들고 속도도 너무 안 났어요. 물론 뭐 속도보다는 정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성도가 중요하겠지만 너무 천천히 떠야 되면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연습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페어아일 배울 때도 좀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갑갑하다고.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경험. 근데 이건 양반이고 그 인타르시아를 하니까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아가일 패턴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숙제를 다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어요. 이게 기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수많은 실뭉치를 막 위치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실이 엉키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거를 집에 가져와서 풀 엄두가 안 나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사실 뜨개라는 게 선생님을 잘 만나서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잘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숙제로 엄청 이렇게 배색이 많이 들어간 스와치를 하나 숙제로 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 거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제 배색뜨기를 연습을 열심히 해볼 겁니다. 배색을 배우면 뜨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여기 요크에 배색 잔뜩 들어간 그런 것도 한번 떠보고 싶었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린 산리오 도안집 사온 거에 귀여운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걸 이렇게 옷이나 소품에 넣어서 직접 떠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그 예전에 뜨고 싶었던 건데 도카이 에리카 작가님의 쇼트케이크 풀오버 그것도 뜨고 싶었고 거기에 나오는 고양이 가방도 정말 뜨고 싶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이 울퉁불퉁하게 돼가지고 옷으로 입겠어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 4주차쯤에 숙제로 내주셨던 쇼를 마무리하는 걸 배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끝에를 피콧 엣징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는 숄 크기는 뭐 패턴은 어느 정도 반복하는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정도 크기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바늘 비우기 무늬가 잔뜩 들어간 삼각 숄이에요. 뜨개인 분들은 숄을 되게 많이 뜨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살면서 숄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이렇게 방도? 뭐라고 하죠? 스카프 같은 것도 안 하고 그 남쪽에 살 때는 목도리도 안 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추워서 하긴 하는데 잘 안 해버릇하니까 이걸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 번도 안 뜬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떠볼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써보고 활용도가 높으면 이제 다양한 숄 도안을 도전해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제가 이거 색상을 고를 때 내가 숄을 할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두운 색으로 해버려서 혹시 숄로 안 쓰면 이렇게 목도리라도 칭칭 두르고 다닐 수 있게 어두운 색깔로 하자 생각해서 집에 남아있던 실을 고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떠놓으신 거 보니까 밝은 색이 확실히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이 비친 무늬도 훨씬 잘 보이고 제 거는 너무 실제로 보면 너무 시꺼매가지고 비친 무늬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쇼를 이게 몸의 뒷판이라고 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두르는 거죠. 제가 한 번도 이걸 안 써봐가지고 올겨울에 한번 활용도를 찾아보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늘 이야기 대바늘 이론반 레벨 1을 마친 소감으로는 보글 과정 들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냥 나는 뜨개를 온전하게 즐기기만 하겠다. 도안을 보고 뜨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분들은 굳이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취미반을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수도 있지만 특히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배우거든요. 근데 있는 도안을 보고 뜰 거라면 굳이 제도를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보그 과정은 엄청 꼼꼼함을 요하는 작업을 많이 하니까 특히 그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숙제가 꽤나 있어서 그리고 레벨 2부터는 숙제가 되게 많을 것 같은 게 6주 과정에 옷 2벌을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었던 사심뜨개는 거의 못하게 될 텐데 뜨개줄이 많이 밀리는 것도 괜찮으실까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도안 그때그때 뜨면서 실력을 스킬업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도에 욕심이 좀 있기도 했고 시간이 많아서 백수라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뜨개를 음, 확실히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듣고 있는 거고요. 또 레벨 2를 듣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프라인 수업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유튜브나 뭐 클래스 101 같은 거에 비해서 추천은 하는데 그게 꼭 이런 식으로 이론반이나 보그 과정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2에서는 옷을 2벌 뜬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옷이 라운드넥 프로보거든요. 그래서 스와치를 이번 주에 떠서 숙제로 가져가면은 그 게이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도를 배워서 그 디자인은 있으니까 코스를 정한다고 해야 되나? 도안을 자신만의 도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실을 샀습니다. 조명 때문에 색깔이 잘 약간 이런 색깔? 딱 크리스마스 레드라고 생각될 만한 색깔이에요. 이건 라라뜨게의 캐시파이브고요. 저는 5합 500g을 샀습니다. 4.5mm로 뜨려고 그 5합을 샀어요. 라라뜨게 캐시파이브에 대해서는 뭐 부드럽다는 말도 있고 까칠거린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뜨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캐시파이브로 옷을 떴었거든요. 근데 제 피부가 예민하다면 살짝 예민한 피부인데 그냥 입었을 때 여기 목단이나 끝단 같은 데는 조금 따끔거리긴 했는데 몸통에 닿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따끔거리지 않아서 안에 그 이너 뭐지? 내복 입고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로 샀습니다. 제가 그 빨강색 스웨터가 하나도 없는데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새빨강 스웨터 하나 입고 싶어가지고 이 색깔을 중점으로 실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 색상이면서 소재가 부드러울 거라는 확신이 드는 실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실은 뭐 누가 부드럽다 아니다 해도 자기 피부에 닿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본인의 피부가 우레이나 동물성 소재에 민감하면 그게 아무리 고급 소재라도 따끔거리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캐시파이브는 제가 써봤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가격도 저렴하고 색상이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오늘 스와치를 내서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라라뜨기에서 500g 샀더니 이렇게 서비스 실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건 아마 똑같은 캐시파이브일 것 같고 이거는 분홍 색깔 램스울 같아요. 4합 정도 되는 어떤 소품 같은 거 뜰 때 그냥 곁들여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그 사이에 실을 산 게 있는데요. 수면사를 샀습니다. 이 베이지색의 이 하늘색 조합 보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망그러진 곰을 뜨고 싶었거든요. 이런 얼굴에 이런 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부산에 갔는데 친구들이 망그러진 곰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형을 떠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실을 샀는데 인형 만들기에 실패했습니다. 원래 뜨려고 했던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체 망고미를 뜨고 싶었거든요. 근데 떴더니 망고미보단 살짝 그냥 찐빵 같아가지고 괜찮을까? 하면서 떠봤는데 이 실이 제가 연습했던 실보다 두꺼워서 이렇게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호수도 키우고 도안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을 못하고 그냥 보라색 찐빵만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겨울에 흰색 수면사로 똑같이 한번 떠보려고요. 진짜 완전 호빵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이 근엄한 척하는 호빵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을 샀는데 망그러진 곰뜨기에는 실패했고요.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한번 떠볼 예정입니다. 월말에 친구들이랑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홍대 입구에 카카오 프렌즈샵에 망고미 팝업 스토어 구경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완성을 하면은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저 호빵이라는 거. 그리고
책도 한 권 샀어요. 제가 사고 싶은 책이 지금 또 있거든요. 김대리님이랑 김뜨개님 책도 사고 싶은데 일단은 언제 품절될지 모르는 녀석부터 샀습니다. 다르마 패턴북 8이고요. 이 표지 니트에 완전 반해가지고 바로 주문했습니다. 도안 말고 안에 작품은 보여드려도 되겠죠?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 이 도안을 이렇게 회색으로 떠도 예쁠 것 같고 여기랑 여기 세일러 부분, 카라 부분을 배색을 줘서 떠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양말 도안도 있고요. 보니까 장갑이랑 숄 머플러 같은 소품들도 있고 이렇게 비침무늬 들어간 니트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게 수록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가디건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 크로셰랑 니팅 결합된 도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코바늘 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봄맞이로 하나 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색 잔뜩 들어간 스웨터도 있는데 진짜 이런 거 뜨는 사람들 이제 존경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만 일단 넣어두겠습니다. 패턴북은 보니까 완전 일본식, 당연히 일본 번역서니까 그렇겠지만 완전 일본식 도안이어가지고 일본식 도안 못 읽으시는 분들, 차트 도안 어렵고 서술형 도안만 떠보신 분들은 아마 처음으로 도전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차트 도안을 그렇게 많이 떠보진 않아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샀으니까 떠야죠. 유튜브랑 리팅 카페에 물어보면서 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책 끝에 이렇게 원작실을 포함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의 두께나 촉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작실이 궁금하면 그 실을 사서 떠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보고 뭐 비슷한 질감이나 비슷한 굵기의 실을 고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뜨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뜨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코바늘 담요 진행 상황은 이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스퀘어 부분은 다 떴고 이제 여기 물결 치는 부분을 뜨고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뜨고 옆에도 조금 더 뜨고 다시 그걸 테두리 두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여기 바스켓 무늬 있는 베이지색 부분 있죠? 여기까지가 위크 1이거든요. 근데 8주차까지 있어요. 언제 다 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겨울에 못 덮을 것 같은데 그쵸? 어쩔 수 없죠. 저에게는 그레니 스퀘어 담요가 있으니까 이건 언젠가 완성하는 걸 목표로 조금씩 뜨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11월 말이랑 12월 초 이렇게 해서 K 핸드메이드 페어가 열리잖아요. 근데 작년 그 작년부터 손념색실 상점들도 되게 많이 가고 그래서 뜨개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꼭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레어메이드라고 단추 파는 그 샵이 있잖아요. 거기서 인스타그램 이벤트로 추첨해서 초대권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당첨이 돼서 그 초대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핸드메이드 페어에 참석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아쉽게도 주말엔 약속이 있어서 평일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평일에는 똑같은 상점들이 다 계속 와 있는 게 맞겠죠? 오히려 사람이 적어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몇몇 염색실 상점들도 들어온다고 하고 레어메이드 단추도 실제로 보는 게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그 자개나 글리터 같은 거는 사진을 아무리 예쁘게 찍어도 그 실물로 보는 영롱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통장을 조금 털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정신줄을 붙잡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 왔거든요. 근데 적어온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적어뒀다가 다음 뜨개수다 영상에서 조잘조잘 거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뜨개 하시고요. 뜨개 안 하는 나의 친구들은 좋은 하루 보내길. 안녕.